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때 좀 약간 정립이 확실히 안 되고 그런 걸 갖다 오늘 제가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어떻게 과일이 수확할 때 되면 약간 검붉은색이고 맑게, 옛날에는 맑게 이제 착색이 돼 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간 검붉게 착색이 되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고 한 세 가지 정도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서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중요한 거는 제 노트에다가 좀 적었어요. 적어서 이제 쭉 한번 읽어주고, 마지막에 제 생각, 그러니까 비료 12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맑고 깨끗하고 좋은 과일이 되고, 그러고 지금 장마철이잖아. 장마철일 때는 어떻게 비료 성분을 시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생리장애, 뭐 엽소라든지 입이 신초 끝이 죽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왜 생겼는지, 어떤 비료가 부족했을 때 그렇게 생기고 어떤 비료가 과다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것만 했어요. 제가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 뭐 너무 장황하게 다 얘기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것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사과나무에서 필요한 양분 5대 원소가 있잖아요. 양분이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순서대로 질소, 가리, 어, 인산,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성분이 어떤 게 제일 많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소 성분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리 성분이 질소보다 조금 적어요. 비슷해요. 거의 뭐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육 정 과정에서 사과나무가 필요한 양분이 질소하고 가리가 조금 적지만 거의 1대1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이 인산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인산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많이 필요한 게 칼슘이에요. 칼슘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다음이 또 인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인산이 아니에요. 마그네슘이에요. 마지막 5대 원소 중에서 마지막이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인산은 5대 원소 중에서 제일 조금이에요. 한 10분의 1 정도예요. 질소 가리에 10분의 1만 있으면은 된다고, 그렇게 이제 박사나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이제 배운 건데, 워낙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발간한 책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시중에서 못 구하고 제가 옛날에 좀 구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얻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제가 오늘 책에서 중요한 거, 장마철 이럴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알아야 될 게 토양 산도예요. 토양 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토양 산도 pH가 6.0에서 6.5 사이가 돼야 돼요. 이제 사과나무가 생장하는데 제일 좋은 그런 토양은 토양 산도가 pH 6.0에서 6.5, 미산성이나 약산성에서 제일 잘 자라고 생리장애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는 양분을 사과나무들이 흡수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토양이 건조하거나 가습한 경우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토양이 과도하게 건조하면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녹아있는 영양분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흡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농도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 또한 장마 때와 같이 토양에 수분이 많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뿌리의 호흡 작용이 억제되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고,
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호흡을 하는데 많이 소모하게 되므로 결국은 영양이 부족하게 되고 뿌리 자체도 죽게 된다. 그럼으로써 토양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 그게 생리장애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요즘같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가섭하잖아요, 토양이. 가섭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뿌리가 호흡하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호흡하는데 양분을 다 소모를 하고 신초껏이나 과일이나 이런 데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잎이나 이런 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수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을 뿌리를 통해서 잎이나 이런 데로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가섭하면은 토양이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강우가 지속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잎이 이제 엽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엽소 잎에서는 정상작용,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잎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거예요. 사람은 피부 땀으로 이제 배출을 하고 개는 혀로 이제 배출하듯이 사과나무는 잎을 통해서 그거를 배출을 하는데 뿌리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배출한 만큼 물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엽소 현상, 즉 잎이 타는 증상, 검게 타죠. 저도 해년 가습한 땅이 많잖아요. 저는 논에다가 사과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가지고 장마철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도 이제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물리성을 좋게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너무나 힘든 문제고 그거는 벌써 다 최선을 했겠지만 비료 성분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토양이 가습하지 않게 하고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좋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양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5대 원소 중에서 아닌 것도 있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핵심만 추렸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벌써 7분이 됐네요. 질소가 가다시 나타나는 증상요. 요소, 질소를 과잉 시비를 하면은 3가지나 신초껏이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고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꽃눈이 안 생기고 그러겠죠. 그리고 질소 성분이 많으면은 기량 자궁을 통해서 칼슘 부족, 마그네슘 부족, 철 부족, 망간 부족, 아연 부족, 붕소 부족. 그러면은 생리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은 언뜻 봤을 때는 새순은 쭉쭉 자라서 싱싱해 보이겠지만 새순에만 질소 성분이 공급이 되지 노잎이나 오래된 잎이나 실질적으로 과일을 둘러싼 그런 옆에 있는 잎들에는 양분을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항아 낙엽이 일어난다든지 질소 성분이 많으면 그래 신초껏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꽃눈이 안 생긴다든지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이제 과도할 때는 저희들이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인상칼슘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도장지 억제, 신초 자람을 질소 성분을 내가 너무 많이 공급했다 했을 때 나무 이제 사과 착가량이 적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토양에 준 비료를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과다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인산하고 인산이 신초를 이제 좀 먹게 하고 도장지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이나 이렇게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해서 억제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인산가리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인산가리를 너무 자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인산을 많이, 저도 오늘 뼈저리게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인산을 이제 과도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인산은 5월달 정도에 한 번만 이제 도장 억제하기 위해서 한 번만 시비를 하고 앞으로는 저는 항산가리만 후기에는 할 거예요. 그 이제 왜 그런지 그거는
아직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인상가리에 대해서 나온 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제 제가 도장 억제하기 위해서 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산하고 가리하고 두 가지 성분이 있는 거라서, 인산은 도장질 억제를 해서 꽃눈을 분화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5월 달에 연면 시비를 하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5월 달에 꽃눈이 생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도장지가 억제가 되면서. 그런데 5월 이후, 뭐 7월 이후, 그러니까 인상가리로 저희들이 착색을 내기 위해서 인상가리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뭐 9월, 10월 이럴 때. 근데 저는 오늘 확실하게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상가리를.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제가 봐도 사과 이제 색깔이 예술적이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5년 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착색제는 따로 안 치고 인상가리로 제 착색에 도움이 되라고 좀 쳤는데, 그게 지금 실수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후기에 인상가리를 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저같이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탁한 색깔을 싫어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의심은 했지만 확실하게 오늘 알은 게, 인상가리로 착색제로 사용을 하면은 사과 색깔이 맑게 안 나요. 탁하게, 검붉게 그렇게 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마 끝나고 제가 약 방지하면서 인산가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비를 했는데, 약간 그것도 후회가 약간 되네요. 그거는 이제 엽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방제를 했는데, 인산가리를 안 하고, 제가 7월 달서부터 마그네슘을 안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그네슘도 잎을 너무 튼튼하게 해서 착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엽소에는 또 직방인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며칠 온 다음에 해가 그 다음날 쨍 나면은, 그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수분을 정상작용을 했는데 수분을 못 올려주기 때문에 그때 엽소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까지 비 왔으면 오늘 걸리는 거예요. 오늘 해가 쨍 뜨면은. 그럴 때 어떻게 방지를 하냐? 보통 비가, 장마가 계속 비가 오다가 비 안 오는 날 아침에 저희들이 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농약에다가 500리터에다가 농약을 넣고 마그네슘 1.5kg나 2kg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엽소 현상이 잘 일어나는 밭, 섭한 밭, 저것이. 그런 데는 장마 끝나고 방제할 때 마그네슘을 필히 넣어라. 인산칼슘 다른 거 넣지 말고. 저도 지금 후회가 되네요. 심하진 않은데 이제 사과밭 중에서도 가습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잎이 몇 개씩 이렇게 타들어가는 증상이 해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그네슘을 쳤으면 좋았는데, 제가 또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색안 나고 맛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고민하다가 인산가리를 쳤어요. 그래도 올해는 뭐 홍로 같은 경우는 추석도 빠르고, 또 습한 밭이라서 질소 성분이 요소를 안 줘도 항상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하면 또 색에 지장이 있겠다 생각해서 인산가리를 시비를 한 건데, 또 엽소 현상이라는 놈이 또 괴롭히기 때문에, 엽소가 걸리면 뭐 사과도 안 굵어지고 당도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냥 마그네슘을 마지막으로 이번 파트에 오늘 쳤으면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 성분이 과도하면은 생기는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이제 중요한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댓글에다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신초가 일주일 만에 왔더니 죽었다, 이런 게 밀양원소 뭐 다른 망간이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그네슘 부족일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어떨 때 결핍이 오냐면은, 가리 성분을 많이 시비할 때. 저희들이 가리를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런가 하면, 가리가 사과를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질소 가리는 거의 뭐 45대 55로 이제 저희들이 추비로 사용을 하잖아요. 5월달, 6월달 이렇게 5월, 6월까지는. 가리는 더 이후에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수확 이제 한참 좀 전까지 가리는. 근데 가리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가리를 습하지 않은 밭도 가리를 많이 하면 마그네슘 결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됐을 때는
입이 갈반되고 항아 낙엽이 돼요. 그리고 결핍이 심해지면 수확기가 되어도 신초가 자라는 2차 성장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과일이 이제 작아진다. 당연한 거죠. 입이 강성 작용을 해서 마그네슘이 엽록소를 이제 튼튼하게 해서 입을 튼튼하게 해서 강화성 작용을 해서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과일을 크게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은 입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은 커지지 않겠죠. 제 책에서는 과일이 작아진다고 했지만 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실 색깔이 이제 검붉게 되고 바탕색이 어두워지면 가육에 푸른색이 남게 된다. 착색에 대단히 불량하다. 그리고 엽서 현상도 나고 아까 얘기한 가리와 마그네슘은 서로 기량작용을 해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리 성분을 많이 하면은 이게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와가지고 항아 현상도 나고 엽서 현상도 나고 착색도 약간 검붉게 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 마그네슘이 결핍하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그 인산도 마찬가지로 인산하고 마그네슘이 또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하여튼 결핍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예요. 마그네슘 네 번째예요. 질소,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생육 중에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생리장애를 안 하고, 그리고 생리장애 하는 이유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질소 성분이 많으면은 핵심이 그거예요. 질소 성분이 많으면 이제 칼슘 부족, 마그네슘 부족, 철 부족, 망간 부족, 아연 부족, 붕소 부족 이렇게 다량 원소 그런 미량 원소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많은 거죠. 이렇게 장마철에는 특히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칼슘이 가다할 때, 칼슘이 이제 세 번째잖아요. 이제 제가 칼슘의 장점은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칼슘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거면 칼슘이 조직을 단단히 하고 그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초 도장질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칼슘이 또 가리와 또 기량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과일을 비대를 약간 억제하는 게 있어요.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은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영상마다 칼슘이 근데 단점이 과일을 비대를 억제시켜요. 그러면은 기량작용을 해서 억제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어떻게 시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장마 전에 마그네슘을 제일 먼저 해요. 마그네슘을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마그네슘을 먼저 하면은 하루면은 연면 시비를 하면은 다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가리를 토양해 주는 거예요. 가리를 아니면은 뭐 인산가리나 항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칼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리를 한번 하면 칼슘을 한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리하고 칼슘하고 그래야지 이게 가리만 계속 이번에도 가리 다음에도 가리 하면은 칼슘 결핍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결핍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빨리 흡수되는 마그네슘부터 연면 시비를 하고 그러면은 엽서 형상도 방지할 수 있고 입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생리장애도 안 익히고 엽서 현상도 방지하고 그런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리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항산가리, 인산가리, 뭐 염화가리 뭐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과농사나 이런 데서는 염화가리는 이제 조금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산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칼슘이라는 거. 칼슘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마그네슘하고 세 번째로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이제 색깔도 탁하게 나고 인산이 너무 또 과도했을 때도 탁하게 나고 약간 그런 거를 오늘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산가리를 치더라도
한 번 착색, 이거 홍로온제 오늘 인상가리를 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항상가리를 한 번 치고 중간에 이번에 인상가리 쳤으니까 다음에는 항상가리를 칠 거예요. 아, 칼슘을 쳐야 되겠죠. 오늘 인상가리를 했으니까 다음 파트는 칼슘을 치고 염화칼슘을 칠 거고요. 염화칼슘을 치고 그 다음에는 항상가리를 치는 거예요. 도장지가 벌써부터 멎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할 거예요. 따로 이래 착색제를 치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러고 이제 지금 마그네슘을 하면은 너무 착색이 안 오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그네슘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거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붕소 아시죠? 붕소의 이제 장점, 오늘 단점에 대해서 좀 이제 과다 사용했을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다 붕소 역할, 뭐 양분의 이동을 좋게 하고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릴 때, 비대를 촉진하고 그런 걸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붕소가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는 밀정상, 사과를 이제 갈랐을 때 쪼갠다, 헷갈리네요. 막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밀정상, 갈반 현상이 생겨요. 붕소가 과다하면 갑자기 부피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사과가요. 그러면은 밀정상, 갈반정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붕소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붕소를 쳤으면 그 다음엔 칼슘을 쳐서 조직을 또 세포벽을 두껍게 해주고, 그렇게 바로바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비료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시기별로 있죠. 그래, 붕소는 초봄에 꽃 피기 전에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붕소를 그때 토양에 하든지 아니면 연면 시비를 하든지. 그래서 붕소는 생육 중에는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하지 않고, 칼슘 칠 때, 염화칼슘 제가 칠 때 500리터에 100g을 붕산을 섞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 해주면은 뭐 과다도 안 되고 결핍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핍이 되면은 사과 굵기가 안 굵어지고, 가리도 부족하면 이제 사과가 안 굵어지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붕소는 항상 결핍이 안 돼야 돼요. 붕소가 결핍되다 보면은 또 잎이 이제 또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다도 문제지만 결핍도 또 안 좋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배우고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막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22분이 됐네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를 더 뭐 간단하게 영상을 찍고 싶지만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앞에 줄거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들은 요점만 얘기하라, 이게 요점이에요. 이게 사과농사가 저도 10년 차인데도 지금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배워도 작년하고 또 다르게 깨달은 게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오늘도 제가 깨달은 게 한 2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2-3가지.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확실하게 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자꾸 잘 되게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서 내 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박히게 정립을 시켜야 돼요. 이게 사과농사. 시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농약 살포도 중요하지만 이 시비 관리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잎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또 잎이 너무 튼튼하면 또 착색에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착색이 안 오는 거죠. 착색이 안 오면은 뭐 거의 힘들잖아요. 그래서 후기에는 질소 성분은 제가 그랬죠. 질소 성분은 5월달에 끝내야 된다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제 찐팬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